네, 무쌤의 트레이닝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강의부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어제 이야기 드렸었던 내용의 연속입니다. 정배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추세선과 정배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주제는요, 이동평균선, 이동하는 평균의 가격이다. 쉽게 풀이할 수도 있겠고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주가를 이 평균값을 산정하는 것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산정된 값들을 이어 붙인 것이 이동평균선인데요. 제가 이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 그 중에서 5일 이동평균선을 본다면요, 주가의 기간으로 봤을 때 5거래일 동안에 이루어졌던 평균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 가격을 하나의 가격으로 집계하게 되는데요. 이 집계된 가격들을요, 하나씩 5일간의 간격으로 평균을 만들어서 하나의 점자로 표시를 하고요. 이 점자를 모두 다 이어간 것이 이동평균선의 값입니다. 지금은 이 거래일 수를 5일 이동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5일간의 간격으로 주가를 평균을 냈기 때문에요. 상당히 주가의 흐름과 밀접하게 이동평균선이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요, 여기서 10일이라든지 20일이라든지 혹은 100일에 가까운 숫자로 넘어가게 되려면은 기간에서 산정해야 되는 기간의 봉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큰 기간 동안, 일정한 그 기간 동안의 평균값, 그러니까 주가의 현재 위치와 상이하게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좀 전에 이 5일 가격에 대한 산정 평균값을 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죠. 자, 5일, 10일, 20일, 60일, 120 이평선을 제가 이 화면에 표기를 했는데요. 자, 좀 전에 표기했었던 5일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흐름과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단에 있는 10일, 20일, 또 60일, 120일. 자, 주가에 대한 이 흐름이요, 그동안에 큰 변덕, 그리고 정말 높은 파동을 보였다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의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격이 상당히 넓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경과가 되게 되면요, 넓혀졌었던 이격도가 수렴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점쳐야 되는데요. 이동평균선을 두는 이유는 이 주가를 대응했을 때 주가에 대한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만나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에서는 10일 이동 평균선에서 걸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제 이야기 드렸었던 추세선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추세선, 정배열에서 매매하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식 초보자라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역배열 속에서 주가 대응하시다 보면은 흔히 주식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자. 나와 같이 하향 추세를 벗어난 차트를 우리가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배열에 대한 얘기를 건네드리는데, 정배열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한다면은 가장 쉽게 보는 것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추세 전환입니다. 이동평균선의 값이 계속 하향 추세에 있다라면은 역배열이고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추세가 우상향하기 시작한다라면은 정배열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자,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정배열을 찾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10일 이동평균선이 돌아서기 시작하고 5일 평균선, 이제는 상단에서 만나게 되는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정배열까지 만들어진다면은 이제는 뭐 모든 이평선에 대한 정배열 추세, 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N자형에 대한 추세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좀 크게 키워봤습니다. 자, 만약에요, 조금 전에 최근 시장처럼 지수의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가정한다면요, 지금 이제 그 지수의 흐름들을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예전의 위치보다 많이 내려왔다라는 생각으로, 싸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바닥을 찾게 되는데, 사실 이런 바닥 찾는 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싸게 사서 높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바닥은요,
진짜 바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전보다 이만큼 떨어졌는데 라고 바닥을 보시면은 이전에는요, 한 달 전만 해도 여기가 바닥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여기가 바닥처럼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여기가 바닥처럼 보였었겠죠. 자, 주식은 지금 하향 추세를 그리는 과정에서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음에도 또 계단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주식 초보자 분들이라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주식 종목이 우하향 속에 있는지, 아니면 앞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상승에 대한 추세에 대한 방향성인지를 보자, 이야기를 또 드려봅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이 정배열을 찾는 구간에서 이제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매가 왜 필요하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주가에서 우하향적인, 그러니까 고점을 이어보면은 이와 같이 조정의 모습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가까이 보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셨을 때 초록색 이동평균선 혹은 노란색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주가가 벽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록색 이동평균선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맞고 또 잠시 올라왔지만은 이겨내지 못하고 빠지고, 또 중간에 올라왔지만은 초록색 이동평균에서 맞고 내려오는 모습들. 만약에 이 구간이 또 연장돼서 초록색 이동평균선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는지 올라오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어떤 규칙성을 띠고 있는지를 찾아보는데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반대로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제대로 보았을 때 매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번에는요, 우하향 패턴이 아니라 우상향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모두 다 오름세를 보여주는 이와 같이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숫자적으로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다면은 이 모습을 정배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앞에서 있었던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가 깔려 있고 그 밑에 중기, 단기가 역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역배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는 검은색 이동평균선이 가장 긴 기간의 이동평균선이고요. 초록색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핑크색의 이평선이 존재합니다. 120선하고요, 60선, 그리고 20일, 10일, 5일 이와 같이 이평선에 대한 배열이 정배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이 정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매매에 대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동평균선이 앞에서는 저항이었습니다. 역배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주가 흐름을 보자. 일정한 규칙성을 찾아보는 거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초록색 이동평균선, 앞단에서 초록색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을 봤는데 이번에는 초록색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보여줍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초록색 이동평균선을 만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반등을 했다.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에 대한 우상향 흐름들을 초록색 이동평균선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진행되고 있다. 자, 물론 이제 더 가까이 봐서 10일 이동평균선을 20일 이동평균선을 밟고 올라가는 형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자,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어느 타임에 접근할 것인가. 초록색 이동평균선만 보겠다. 이 위치에서만 매수 접근하겠다. 자, 또 한 가지. 추세가 이제 급격하게 커지게 되는 시점에서, 자, 주가가 한번 급등세를 보였고 올랐고 다시 눌림목 이후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20일 이동평균선, 노랑 이평선을 만나는 위치뿐만 아니라 파란색 이동평균선을 따라가면서 올라오고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이 위치에서 올랐다가 파란색 이동평균선 만나고, 올랐다가 파란색 이동평균선 만나고, 파란색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단기적인 추세를 상승 각도로 높이는 모습들. 자, 이동평균선 매매법입니다. 자, 이렇게 규칙성을 발견한다면은 초보자분들도 매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식의 초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은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트레이딩룸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경 브리프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이 투자의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경제TV 노란톡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세계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세계경제TV 검색해 주시고 알림과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